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양홍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문학과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관측 기록을 활용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등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박명구 선생님께서도 지금 추진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활동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변 축구단자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단자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결혼할 때 사주 단자 가져간다 그러죠. 이렇게 기록해 놓은 하나하나의 문서를 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변 축구단자는 말 그대로 별의 변화를 관측을 해서 기록해 놓은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지금의 이제 국가천문대에 해당하죠. 국가천문대에서 조정에 보고하기 위해서 국가천문대에서 관측을 해서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측해서 기록한 자료가 바로 성변 축구단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일을 하늘에 변화가 생기면 임금한테 보고를 하죠. 지금 같으면 용산이나 청와대에 보고를 하듯이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헌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성변축구단자라는 일지를 관측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일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일지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일지들이 매일매일 기록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없어질 때까지는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가 그 기록이 끝나게 되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기록을 다 모아놓으면 그 천체에 대한 변화 기록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변 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 성변 등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관측 기록들은 임금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관측을 하냐고 하면요. 모든 기록이 아니라 제2 우리가 특별하게 재앙이라든가 특이한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33종 가운데 33종을 이제 관측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기록은 여기 8가지, 8쪽. 그 중에서 특히 천문학과 관련된 현대 천문학에서 우리가 천문 영역을 연구하는 것들 중에는 해성, 초신성, 별이 폭발한 기록이라든지 또는 운석 알죠,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돌이 떨어져서 우리 땅바닥에 떨어진 경우, 운석 같은 경우를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긴 기록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고 하면요. 현대 천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 해성 관측 기록은 당시에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남긴 해성을 분석을 잘 해보면 그 해성이 주기가 얼마이고 언제 왔었고 앞으로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관측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현대 천문학자가 하는 관측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 기록들은 그 당시에 관측 현장에서 기록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관측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류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릴 성변 축구단자는 사실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몇 건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아마 특별한 현상이 있으면 관측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남기라고 관서지인 그 서운관지라는 책에 적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남기면 이렇게 남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알려지게 된 거는 1917년에 일본인 와다 유지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에 와 있으면서 이런 책을 남깁니다. 조선 고대 관측 기록 조사 보고서라는 책을 남기는데 그 책에 성변 축구단자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천체 기록을 모아놓은 거예요. 성변 등록인데 1661년 거, 1664년 거, 1668년
1695년, 1702년, 1723년, 1759년, 1660년의 기록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는 것도 사진으로 몇 장을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아마 원래 기상학자입니다. 일본의 해양학자고 기상학자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관측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당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건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불타거나 훼손돼서 없어지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1917년까지. 미국인 천문학자 칼 루퍼스도 제 연세대학교 나중에 교수도 하셨는데 칼 루퍼스가 코리안 어스트로노미의 책에서 똑같은 8건의 성변 등록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1936년까지는 이게 8건이 다 있었던 거예요. 네, 다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요 3건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그나마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한 거는 요 3건은 1661년, 64년, 68년도는 그래도 복사본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원본이 해외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 기록문화 등재 추진하는 것은 요 3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사본이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그 주기 해성인지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무슨 해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 지금 4번, 5번, 6번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 5번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헨리 해성을 관측한 기록이에요. 네. 헨리가 제가 정확히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1700년도 초에 죽어요. 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전에 봤던 해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해성이 다시 지구를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70 몇 년 뒤에 76년 뒤에 지구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예측을 합니다. 이 해성이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 돌아온 게 언제냐면 1758년에 돌아옵니다. 네. 그게 우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가 죽기 전에 예측하고 죽어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죠. 그걸 대부분 크리스마스쯤에 돌아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보고 난 사람들이 헨리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그 해성에다 이름을 헨리 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헨리 해성 이름을 붙이면서 즐거워할 때 조선 왕실에서는 그걸 매일매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세계에서 왕실 천문학자들이 기록을 매일매일 남긴 거는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예. 이게 연세대학교 현재 남아있는 3건의 해성 관측 기록의 일부분입니다. 예. 여기 해성이에요. 그죠? 꼬리가 보이죠? 여기는 해성이 여기 있고. 네. 이거는 요 자료들은 지금 우리가 없고 복사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36년도에 칼 루퍼스의 책에 여기 그림으로 사진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큰 해성이죠. 그죠? 네, 이게 아마 1668년도에 빅커멧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해성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요 2명은, 요 2의 이름은 사실 전날 기록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기록인데, 요 기록을 이제 한자로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그림으로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한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밤 오경에, 오경이면 이제 해 뜨기 전입니다. 해성이 허수라는 별자리, 여기 허수가 요 2개의 별입니다. 허수라는 별자리 영역에 보였는데, 해성이 이유 별자리 위에 있었다. 이게 이유 별자리거든요. 이유 별자리 위에 있었다. 북극에서부터 측정을 했더니 북극에서부터 각도로 116도 떨어져 있었고 해성의 형태나 색깔은 어제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관측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관측을 했었고 꼬리의 길이는 1척 5천이 넘었다. 이게 놀랍게도 하늘에서 각도도 거리로 표현했어요. 한 척이 얼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가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척이 한 1도 정도에 해당합니다. 1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체의 위치를 정확히 수치로도 적어놨고 그림으로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림이 바뀌고 수치값이 바뀝니다. 이게 3일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3일 이상 데이터가 있으면 해성의 궤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측자도 이렇게 5명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평상시에는 3명의 관측자가 관측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서 성변 축구단자를 만들게 되면 2명이 더 붙어서 5명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정치인이에요. 천문학자가 아니고. 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나머지 4명은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제와 같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관측한 사람 중에 5명 중에 2명이에요. 여기 1명인 김태서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에도 관측을 하죠. 그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전날 했던 사람이 1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말은 사실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혜성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별자리는 거의 그대로일 텐데 혜성의 위치나 꼬리의 길이가 매일 바뀌죠. 그죠? 여기 4일, 6일, 7일, 9일, 10일 뭐 이렇게 4월 달에 날짜별로 이제 혜성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면 천문학자들은 혜성의 궤도를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1756년 요 기록이 헨리혜성이라는 것을 확인해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혜성 관측 첫날이에요. 여기 관측하는 사람들이 제가 같은 이름을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중에서 빨간색인 사람이 그 다음날 관측에 들어가죠. 그 다음날에는 여기 있던 요 사람이 관측에 들어가죠. 그 다음날은 까만색 사람이 연결이 되죠. 한 명씩은 그 다음날에 관측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매우 과학적이죠. 그 전날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이틀 이상 관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록이 엉터리 기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지하고 철저하게 관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록을 한번 옮겨 적으면은 잘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장감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봤던 내용들 중요한 것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 기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홍문교라고 썼다가 잘못 써서 홍문관교리라고 수정을 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원래 쓰지 말아야 돼요. 여기 북극거리거든요. 북거극 100m 이렇게 북극에서 떨어진 거리가 100m를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북자를 또 쓴 거예요. 북극이라 썼다가 잘못 썼으니까 지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기록을 보면 수정이 돼 있죠. 홍문관교리 이렇게 홍문관교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실제로 실수하면서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바로 조선시대 때 매일매일 혜성이 나타났을 때 보면서 관측했던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 기록물이 실록에나 다 있는데 현장 기록물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보면 아마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요게 실제로 그 성변 축구단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꽤 많죠. 기록들이. 그죠? 많은 정보를 적어놨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빨간색이 요거예요. 신묘일날 혜성이 다시 보였다. 요 4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본은 갖고 있게 되면 이런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혜성이 어느 도수에서 보였고 북극에서부터 거리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제와 비교해서 색깔은 어땠고 꼬리 길이는 어떻고 꼬리 길이가 얼마 정도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도 어쩜 있었을 텐데 그 기록이 있었으면 사실 현대 천문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됩니다. 예. 그런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원본 3개, 복사본 3개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보면은 혜성이 보였다 이렇게 혜성이 다시 보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본이 얼마큼 소중한지 우리가 이걸 보면 천문학자한테는 이 글자 한자 한자가 매우 소중하거든요. 현대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인류는 오랜 시간 하늘을 관측하며 그 기록을 남겨왔는데 유럽은 중세 이후에 체계적인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으며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이상 왕실을 중심으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 기록한 거하고 국가에서 공식 기관을 만들고 천문학자를 고용해서 기록한 거하고는
관측 체계라든가 방식 또는 이게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소중하다는 거고요. 성변 축구단자와 성변 등록은 천체의 특별한 현상을 십수일에서 몇 달간 장기간에 걸쳐 전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변 축구단자와 같은 기록이 분명히 중국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 일본에는 비슷한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해상관측 기록은 세계 과학사나 천문학사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물은 한반도 2000년 이상의 천문 역사에 남아있는 유일한 현장 관측 기록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천문대인 관상감에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1759년 4월의 성변 등록은 35명이 25일 동안 헨리해성을 관측한 것으로 그 위치와 크기, 색깔 등 변화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은 헨리가 주기를 예측한 이후 첫 번째 지구를 방문한 헨리해성을 관측한 것으로서 헨리해성의 정확한 궤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크리스마스 때 보였다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태양이 있으면 해성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죠? 네. 주기해성은 이렇게 계속 도는데 헨리해성 같은 경우는 76년을 주기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들어올 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나갈 때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 크리스마스 때 본 거는 들어올 때 본 거고 우리나라 관측자들은 태양을 지난 다음에 나갈 때 관측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1759년 4월 기록입니다. 우리 기록은. 네, 20세기 초반에 외국인에 의해서 일본인과 미국인에 의해서 발견되어 알려진 조선의 천문관측 기록물은 당시에도 많이 유실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당시에 확인된 8건 중 3건의 해상 기록만이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천문학사의 소중한 이 기록물을 인류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잃어버린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한 1년 반, 한 2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기록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정도에 또는 후년 안에 저희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제가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성변 축구단자 이렇게 치시면 한글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5분짜리니까 나중에 이걸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한번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고 주변에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이제 천문 관측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기록인데요. 서운관지란 것이 예전에 이제 천문 관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기준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문학은 3명이 밤낮으로 관측하게 되어 있어요. 3명에서 3일 동안 관측을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3일이면 모두 교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자세히 봤더니 3명 중에 잘하는 사람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 1명 있고 신참이 1명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날은 제일 잘하거나 그 다음 하는 사람이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신참은 이제 좀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3명이 한 조로 돌아가면서 관측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객성이란 갑자기 못 보던 별이 나타났던가 꼴이 있는 별이 나타났던가 이런 게 나타나면 영상, 그러니까 그 영의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격이 임금한테 아뢰죠, 그죠? 그러면 이 국무총리한테는 누가 알려줬을까요? 3명이 돌아가면서 관측하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아침에 문이 열리자마자 영의정 집에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 영의정이 확신이 들면 임금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확신이 안 들면 사람들을 모아서 관측을 그날 다시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게 되면 임금한테 바로 보고를 해요. 예. 그래서 임금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임금한테 보고한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관측팀을 꾸리겠다는 것이고요. 특별 관측팀을 꾸리게 되면 관측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 관측하는데 같이 껴서 관측을 도와줍니다. 제가 뒤에 어떤 물품들을 받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관측을 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보일 거잖아요. 안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천체현생 이런 것들은 급격히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며칠이고 길게는 한 수십 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해성이라든가 아니면 별 폭발 기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관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 뭘 하냐면 그냥 영의정이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측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더 이상 안 보이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 지금까지 관측했던 사람들. 너희 다시 눈으로 확인해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그래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이름을 적고 관측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임금한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이제 관측팀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천체가 더 이상은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관측팀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죠. 매일매일의 일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봐도 매우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금님이 중간중간에 관측하는 사람들 격려도 하고 궁금한 걸 묻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현대 정치 하시는 분들도 좀 과학이나 천문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예전에 이랬는데, 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요. 관측 3명이 하다가, 꼬리에 자취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네? 3명 중에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입직관이 즉시 가서 걸문 밖에 문틈으로 쪽지를 승정원에 그 다음에 세자가 있는 시강원에 보내고 걸문이 열리길 기다려서 걸문이 열리면 정식 서면으로 하고 입직관이 영사, 제조, 좌의정, 우의정 집에 쫓아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밤새도록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대문이 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있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측팀을 이제 다시 꾸리게 되는 거죠. 임금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의정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임금한테 보고해야지만 관측팀이 꾸려지고 관측을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관측된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별 폭발 기록을 관측한 게 서양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선 것도 있어요. 유명한 슈퍼노바 별 폭발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관측을 먼저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충실하고 잘 관측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명의 관측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치인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쪽부터 글씨를 써가니까 이쪽이 정치인이 가장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이쪽이 천문학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쪽이 정치인이고요. 여기서부터 천문학자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글자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 여기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당시 천문학자가 아니고 문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날이 더 이상 관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관측을 한 날이에요. 여기 보세요. 관측한 사람들 이름이 쫙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조상 중에 혹시 천문학자가 계셨고 천문학자가 있었고 그 천문학자가 마침 성변축구단자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여기서 이름을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계시는지. 그죠? 네. 사실 그런 거 해봐도 재밌을 텐데 여기 있는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면 재밌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성변축구단자가 기록이 되는 순서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 오경이니까 해 뜨기 전에 해성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아침에 되자마자 이제 정성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의정이 문신축구관을 임금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거 빨리 우리 팀을 꾸려주셔야 됩니다. 문신축구관이 와야지만 천문학자 4명을 구성해서 총 5명이 매일매일 관측을 합니다. 보고를 한 거죠. 3월 5일 날에 흔적을 하고 오전 내내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승낙을 받고 긴급 물품 요청을 하고 3월 6일부터 관측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이런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건 정확했나 봐요. 그러니까 해성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영의정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그날이죠. 그죠? 해 뜨고 나서 보고를 하고 하루 만에 임금님한테 관측팀을 꾸려달라고 하고 임금님이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까지 줘서 그 다음날부터 5명이 관측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시스템이죠. 예. 요게 관측팀에게 내려줬던 물품들입니다. 그죠? 물품 볼까요? 위에 기록이 적혀 있어요. 성변축구청에서 뭘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황모필 여기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쓰려면 잉크, 지금 예전에 먹이 있어야겠죠. 그죠? 먹 3자루. 그 다음에 가만히 20개. 이게 왜냐하면 춥기도 하고, 그 다음 뭐 깔고 기록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돌 뗄나무가 매일 80근씩.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가 길어지면 매일매일 추가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청소도 했는가 보죠. 쌀이나무 비도 2자루 주고, 매화탄도 이게 그 숯 같은 거예요. 숯. 네. 그래서 밤에 춥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도 남겨야 되니까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등류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촉이라고 해서 이게 양초인데, 양초 중에서 굉장히 질이 좋은 양초랍니다. 네. 그것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매일매일의 기록을 임금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은 이제 그 임금님한테 이제 적어가지고 쪽지 밑으로 밀어넣고 아침에 가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천문학자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령을 또 2명을 대줘요. 이렇게 관측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켜주는 사람도 군사도 2명 놔뒀고요. 상당히 잘 줬죠, 그죠? 먹을 것 빼고 다 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줬겠죠, 아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거 물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당시에 여기서 관인을 찍어서 딱 줬으니까 사람들이 관측할 맛이 났겠죠, 그죠? 매일매일 임금님이 하사해준 하사품을 갖고 관측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일어나는 동안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관측 현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분이 문신치쿠관이에요.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은 천문학자입니다. 네, 볼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관측해보니 어떻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원이라는 사람이 관상감 관원이 가르쳐 주어서 보았더니 별빛이 비록 희미하긴 하였으나 꼬리의 길이가 거의 한자쯤 돼 보였습니다. 매우 잘 관측을 한 거죠. 그죠? 이 사람한테 분명히 몰랐으니까 물었을 거고 천문학자가 가르쳐 준 거를 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놀라워요. 나는 객성이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보고 혜성이 아닐까 의심했는데 과연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임금님도 관측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도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 그러면서 꼬리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정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천문학의 혜성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꼬리가 어느 쪽 방향을 가리켜야 되냐 물어볼 정도면 관심이 매우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에 있는 정치인 뭐 이렇게 높은 분들이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 혜성 꼬리가 뭐 얼마나 길이가 길더냐, 뭐 무슨 방향이더냐, 어느 위치에 보이더냐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이제 예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시, 그냥 3월 9일 날 이제 또 물은 거예요. 이틀 뒤에, 그죠? 영조가 물은 거예요. 별빛이 어떠하느냐?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빛이 어떠한지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혜성 같았습니다. 혜성을 관측하고 있는데 혜성 같았습니다. 좀 천문학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거죠, 그죠? 네. 임금님이 이런 관심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나서서 더 깊은 질문한 거죠. 서남 쪽을 꼬리가 곧장 가리키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거의 이제 안 듣는 거죠, 그죠? 네. 그랬더니 천문학자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서 물은 거예요. 측후관들은 돌아가면서 관측을 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갑자기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하룻밤마다 돌아가면서 입직하면은 이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본인은 3, 4일 숙직한 후에 교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한 2, 3일 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입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관측을 많이 안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의 길을 또 합니다. 이렇게 부덕한 내가 즉위한 지 30년이 되었건만 정치했더니 백성이 미치지 못하여 이 같은 성변이 나타났으니 실로 과인의 잘못이다. 이건 이제 임금들이 이제 무슨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학적인 현상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송나라 시대에 경공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말에 해성이 3도를 이동하기도 했다. 이게 요즘 천문학자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해성이 막 이렇게 뛰어가요. 예.
이런 자체가 신이 분명히 감흥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영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으신 거죠. 오늘 새벽에는 별의 형체가 미처 보이기 전에 별빛이 먼저 비친 것인가? 다시 과학적인 질문을 하니까 천문학자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형체와 빛까지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임금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천체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나라가 번성했을 때는 천문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이것도 비슷한 거긴 한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저희가 등재 추진위 모험을 처음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회 학술대회 특별 세션도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박명구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고, 역사 하시는 분들, 과학사 하시는 분들, 또 천문학 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희 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월 23일 날 이 유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비전 선보식하고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시 박명규 교수님께서 천문학회장을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총장님하고 한국천문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우주과학회 이렇게 관련 있는 네 기관에서 모두 합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라고 했고요. 이게 본 유물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당시 가서 굉장히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걸 관측을 했는데 보여주셔서 봤는데요. 이게 연세대학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나서 책이 다 타서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가 된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깊숙한 곳에 보관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관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그때 방송에 따라가서 이것들을 인터뷰나 아니면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계사에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를 과학유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차르트가 기록을 남겼던 악보 하나, 그 다음에 벤츠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엔진 디자인 손으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 한 장짜리도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남겼던 기록 중에서 인류사에 기념할 만하고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변축구단자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는 기준을 보면 우리 것이 매우 여기에 가까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본이나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남겨진 자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필사본이기도 하고, 그림이나 프린트, 지도, 음악, 비문자 자료도 하는데 우리는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 영상 이미지인데 이건 조선시대는 영상 이미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아니고, 오디오, 비디오, 원문,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중요한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매우 가까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등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냐, 독창성이 있냐, 세계적 가치가 있냐, 그 다음 보조 요건이 있냐, 읽어보면 마치 우리 성변축구단자를 보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지금 여기에 18번까지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개인가 돼 있어요. 작년에 또 2개가 더 등재가 됐고 해서,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동의보감, 난중일기, KBS 특별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1970년대에 했던 산림녹화 또 최근에 됐고, 이런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문화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 중에 활성 관측한 천문학자들의 노고, 그 당시 기록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됐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거를 등재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천재지변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록한 종합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유교 문화가 퍼진 곳에는 모두 실록이 있는데 편찬된 실록은 후손왕이 보지 못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은 조선왕조실록뿐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원칙이 고수로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에 대한 왜곡이나 고의적인 탈락이 없이 세계 어느 나라 실록보다 내용면에서 충실하다. 권수로 따지자면 중국의 명나라 실록이 2,900여 권으로 더 많으나 실제 지면수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이보다 훨씬 많아 분량면에서는 세계 제일이다. 일본, 중국, 월남의 다른 실록들은 모두 당대 만들어진 원본이 소실되고 근현대 만들어진 사본들만 남아있으나 조선왕조실록 어떻게 지켜진 줄 아시죠? 그죠? 네.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만큼이나 목숨을 걸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오대산본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왕조 시기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대학교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은 북한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남쪽으로 딱 내려왔을 때 김일성이 명령해가지고 가져간 것이 조선왕조실록하고 중요한 사서들 다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에 등재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대하여 요렇게 손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록문화에 등재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거는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로도 있고 의미도 그렇고, 네. 요거는 천문도입니다. 네, 천문도인데 이 천문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천문학에 서양 천문학이 들어온 이후에 그 천문학 지식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천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꽤 다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높은 천문도도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거는 이거보다 가치가 확실히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하는데 이거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이거 누가 신청했을까요? 북한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북한에서 이거 신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걸 신청을 하네? 그러면서 이게 등재가 되면, 왜냐하면 이게 등재를 하기 전에 주변국의 이 유물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의견을 물으러 온 거예요. 유네스코 측에서.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때 가서 보게 됐는데 야, 이게 되면 성변축구단자는 자연스럽게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성변축구단자 제가 학술대회를 크게 하고 나서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 영천에 있는 절에 계시는 스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변축구단자 기록물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한참 뒤에 한 달 정도 뒤에 제가 찾아가 뵀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그 용화사라는 절에 이제 그 자료가 있었어요. 조보라는 자료에 그게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조보는 뭐냐면 조선시대 관보입니다. 신문이에요, 신문. 그래서 승정원에서 정리한 매일매일의 소식을 조보소에서 전달되면 이를 제작 발표했는데 베껴서 써서 전달되다 보니까 초서체였어요. 이게 조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왕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왕실 사람들만 알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귀양이 가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조정의 정보를 계속 알고 싶은 사람들 정보를 듣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말하면 일종의 짧은 편지체로 써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승진했다더라, 뭐 어디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연락 주신 분이 가지고 계신 조보는 국가에서 쓴, 이렇게 사람들이 왕실에서 쓴 게 아니고 민간 조보였어요.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유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손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판본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목활자와 금속활자를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발행 3달 만에 선조에 의해서 폐간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이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조정에서 일어나는 조선의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정보를 다 유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왕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중요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정보를 받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돌아다니잖아.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3달 만에 이거를 다 폐간시키고 있던 걸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들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만들어진 이게 3달만 나왔다 없어진 게 역사 기록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예. 그런데 마침 이분이 경매를 통해서 이걸 샀는데 이분이 경매를 통해 사면서 이게 조보라는 짐작을 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게 유형문화재입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영천 역사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보로 박사학위 쓰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조보라는 생각을 못 했답니다. 첫 번째는 활자가 매우 커요. 이게 보통 책보다 큰 책입니다. 조보가 작게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큰 게 나왔다는 게 이상했고, 두 번째는 3달짜리밖에 안 나왔고 대부분 태워서 없어졌는데 이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예. 이 영천 역사박물관 소장된 민간 조보에는 성변 축구단자라는 기록이 2군데서 확인됩니다. 성변 축구단자 기록은 민간 조보의 기사 가운데, 이게 민간 조보니까 이게 민간 신문이거든요. 비교적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관상감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감에서 책을 만들어낸 것을 기록을 했고 성변 축구단자가 조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록물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소장 자료가 일부가 훼손돼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성변 축구단자라는 글자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왕조에서 천문현상을 중시하였으며 관상감에서 발행하는 성변 축구단자의 기록이 중요하게 인지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록이 1577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1700년대 거만 성변 축구단자가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1577년도 최소한 그때까지는 성변 축구단자 기록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역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은 뭐였죠? 한성순보인가요? 네, 한성순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 선조 때 신문이 나왔던 거예요. 민간 신문이. 이게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신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조보가 좀 빨리 좀 가치가 좀 확인이 돼서 세계사에서 가장 빨리 민간 신문을 만든 나라로 우리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577년 기록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성변 축구 단자 이렇게 써 있죠. 이 단자의 글자 자자가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글자가. 그런데 이렇게도 썼다고 합니다. 예. 여기도 있죠. 여기도 보면 관상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후 단자 써 있죠, 그죠? 요거 타서 없어진 거예요. 성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놀라서 여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보셨어요? 그랬더니까 이게 본인한테 갖고 있는 게 몇 장 없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에 한자 한자가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하셨대요. 그래서 성변 축구 단자가 있다는 거를 이때 그분은 그 전까지 잘 존재를 모르셨는데 알고 있다가 신문 뉴스 난 거를 보고 알았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게 요게 원본입니다. 원본. 요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천문우주로 연말에 아마 지금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조보도 같이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에서 할 거고요. 연말쯤에 시간 되시면 와서 보시면 천문우주에 대한 기록들하고 조보도 아마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PT가 그림도 그려주죠, 그죠? 4.0부터 그림을 그려주는데 GPT한테 옛날 사람들이 해성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모습과 천문학자가 관측하는 기록을 좀 그려봐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이렇게 멋스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그 밤에 관측을 하면 힘들어요, 그죠? 밤새도록 관측하면 힘든데, 그 GPT가 천문학자 굉장히 멋있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